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없다라고 할 수 없는데 난방비 폭탄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면서 현 정부의 책임으로 다 돌리는 것은 참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난방비에 대한 부분을 많은 의원들이 앞으로 질문도 하실 거고 또 나왔는데 아주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난방비 폭탄이 일어난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총리께서는. 우선 무엇보다도 난방에 대한 수요가 올해 특별히 늘었다 하는 게 하나고요. 그거는 수요가 날씨나 기후 때문에 수요가 늘은 그러한 측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요인이 발생했을 때 적절하게 이 가격을 조정을 하면 그 가격의 신호에 의해서 소비자들이 어느 정도 소비에 대한 대비를 좀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조금 지난 몇 년 동안 우리가 충분히 노력을 하지 못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세계적으로 에너지가 굉장히 그 수급 사정이 어려워졌고, 특히 구라파의 이런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로부터의 파이프라인 가스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됨에 따라서 모두가 중동산 LNG 쪽으로 그 수요를 많이 전환을 시키는 과정에서 가격이 거의 10배 가깝게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랬으면은 그때 빨리빨리 조정을 하면 우리 모두가 좀 경계심을 가지고 대비책을 좀 했을 텐데, 그런 것들이 너무나 좀 미흡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그 소위 말하는 에너지 폭탄이라는 게 갑자기 들이닥친 그런 그 상황이 됐다. 거기에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내외적인 어떤 요인에 대한 발생 요인이고, 또 이것이 사실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지금 1년이 안 된 상황에서 이와 같은 것이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는 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없다라고 할 수 없는데, 이와 같은 것을 지금에 와가지고 난방비 폭탄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면서 이것을 현 정부의 책임으로 다 돌리는 것은, 이거는 참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흔히 쓰는 후한무치라는 말을 여기에 표현해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리께서는 이번에 이와 같은 사항들이 쭉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원전에 대한 부분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원전을 강화하는 방향, 또 여기에 대한 정책에 대해 가지고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그 에너지에 대한 공급 구조는 예전에 없던 상당한 도전에 부딪혀 있습니다. 단순히 값싼 에너지를 우리가 공급받아야 된다, 이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새로운 우리의 국제적인 의무인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결국 고급 에너지 쪽으로 우리가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은 화석연료에 대한 수요가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마음대로 가질 수도 없고 그렇게 쓸 수도 없는 상황이 된다. 그렇게 되니까 결국 고급 에너지는 신재생 에너지와 CO2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원전 쪽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두 개를 중심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가 LNG를 쓰고 원유를 쓰고 석탄을 쓰고 하는 이거는 아마 2050년이 되면은 이 부분은 거의 우리 경제가 운영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신재생과 원전, 수소 이런 것들만 남게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원전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도 여러 가지 있긴 하지만은 우리가 안전성과 환경에 대한 부분만 확보가 된다면은 이거보다 더 효율적인 연료는 사실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에 대해 더 깊이 관심 가지고 가르치길 바라고요. 총리님, 하여튼 대외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데 지금까지 잘 해오셨던 것처럼 윤석열 정부의 확고한 경제 살리기 의지를 계속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